그럼 증시 오늘과 내일 쇼코너 긴급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은 와이즈경제연구소 사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 이 시간에 뵈니까 네.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좀 떨려 했는데 소장님을 네. 보니까 오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상황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5대1 무상감자와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소장님. 예, 일단 뭐 주주 여러분들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긴장을 하셔야 될 뉴스들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본금을 5대1로 감자하겠다. 그러니까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이게 액면가 변경이 아니고요. 네. 감자를 통해서 5,000원으로 해서 1,000원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약 1,000만 원어치 두산 인프라코어를 갖고 계시다라면 그게 200만 원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자산 가치, 그러니까 주식 수는 변함이 없고요. 액면가를 주식 수가 변하는 거죠. 주식 수가 변하니까 당장 그렇게 변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나오는 그 스토리를 보면 그 이후에 현대 계열사로 편입을 해서 현대 인프라코어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겠다. 현재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다음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대략 한 8천억 정도 규모를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배정으로 할지 아니면 뭐 주주분들에게 유상증자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통상 이렇게 된다라면 주주분들 위주로 그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의 상황이 결코 주주분들에게는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5대1 무상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지금 증자 규모가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시총이 대략 8,230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거의 현재 시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빠져서 8천억인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현재 시총입니다. 이게 감자가 되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을 보유하고 1,000만 원어치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200만 원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자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다시 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시기에는 조금 뭐 다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죠. 그렇죠. 네. 제가 주주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감자를 당하고 거기에 또 증자를 통해서 또 막대한 자금을 회사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면 굳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유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제가 볼 때는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현대 지금 기계가 있죠. 이거와의 어떤 뭐 시너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굳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서 감자와 증자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요소는 특별히 찾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시황에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 실시 이후에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하다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자들도 그렇고 기존의 주주분들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지금은 대응하는 방법밖에 냉정한 없을까요? 판단을 좀 네.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라도 이게 지금 뭐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못 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감자를 또 당하고 증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뭐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신규로 편입할 만한 그러한 어떤 요소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LNF입니다. 테슬라와 함께 달리는 LNF인데 지금 뭐 LNF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정말 끊임없는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뭐 서로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지금 뭐 그런 형국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뭐 모멘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뭐 좀 올랐다라는 부담감 항상 갖고 있죠. 이거는 뭐 한 달 전에도 하셨을 거고요. 일주일 전에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제가 매일경제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소재는 마이너스가 나올 때마다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간불이 나올 때 사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라고 계속해서 누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뭐 LNF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 배터리 오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고체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전고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고체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죠. 현재 자동차 회사 전고체가 안전성은 있죠. 근데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다양하게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자동차 회사가 좀 허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제품을 소재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LNF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LNF 같은 경우 뭐 다양한 계열사에 대한 모멘텀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같은 경우 장대 양봉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과 2024년 그렇죠. 이후로 2026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F는 수주와 더불어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또 한 번 기대해볼 만한 시점이에요. 에코프로 BM과 그렇습니다. 비교해 뭐 봤을 현재 때. 지금 에코프로 BM도 증설을 하고 LNF도 네. 증설을 합니다만 이 증설 이슈가 만만치 않은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설을 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뭐 A 회사가 하니 B 회사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A 회사 각각, B 회사 각각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증설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방 산업이 열릴 것이다라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 각자 증설 이후에도 이러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테슬라향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 거기에 소재가 들어갈 것이다. LNF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LNF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부담된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안 오르는데 2차 전지 소재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완성단보다는 2차 전지 소재단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도 지금 현재 내재화를 꾀하고 있고요. GM이라든지 폭스바겐도 내재화를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업장에서 보면 파이가 커지는 거고 납품처가 늘어나는 거죠. 2차 전지 소재라는 게 물론 많은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 K 배터리에 따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따른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실적이 날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여기에 또 증설에 대한 이슈, 원가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 하면 에코프로 BM과 LNF가 그렇죠. 양대 산맥인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LNF가 더 센 걸로 봐서는 수급 이동의 효과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수급 이동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도 장중에 4%도 가까이 올랐었어요. 근데 특별히 LNF가 올랐던 것은 뭐 전고체에 대한 뉴스들이 오늘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목을 했다. 그렇게 좀 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을 좀 찰실현하고 LNF 너는 에코프롬에 비해서는 좀 덜 갔으니까 내가 너로 한번 갈아타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종목 교체를 이쪽으로 하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러면 뭐 상당히 잘
타이밍이 잘 맞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NF가 전고체 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토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인데요. 그분 얘기는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은 자동차와 함께 같이 커온 시장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전기차를 필요로 했고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2차 전지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전고체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배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고체로 가야 된다라는 이론은 맞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굳이 현재 배터리를 전고체로 교체할 만한 새로운 요소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지금 배터리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자동차에 실어 놓고 이게 공장에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전고체로 바꾸게 된다면 공장 라인을 바꿔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고체만을 그러니까 LNF 중에서 전고체 부분은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LG전자에서 애플과 관련된 부분을 떼어내고 전장만 봐야 되는 것처럼 LNF에서도 전고체를 빼어내고 LNF 자체가 갖고 있는 양극재에 대한 소재단만 봐야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비엔과 LNF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승 탄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LNF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함부로 파는 것 아닐까요? 지금 함부로 팔 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매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 접근도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황실 확인해 볼게요. 네, 게임주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데브시스터즈입니다. 게임계의 코끼리가 될 수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킹덤이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과자가 뛰는데 이 인기가 어마어마하대네요. 네. 저도 이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한다.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주를 안 건드린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게임주가 지금 다양한 조금 안타까운 모멘텀들이 있죠. 중국향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멘텀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전반적인 게임 엔터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일본 취향에 맞는 이게 전형적인 게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쿠키런 킹덤이라고 현재 지금 중국 시장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 이렇게 진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는. 더군다나 이것은 청소년들 전원령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본에서의 인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모음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지화 전략이 잘 먹혔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새로운 관심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이제 데브시스터즈는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네.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인기가 증명이 되다 보니 일본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이 다른 점은 일본 시장은 과금에 대한 것들을 부담별로,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불을 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번에 소니와 콜라보를 지금 전망한다는 기사도 오늘 저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소니와 게임에 대한 어떤 협업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데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멘텀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적자 부분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2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NC소프트에 대한 배신 그리고 중국의 규제로 게임 섹터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그렇죠. 또 이쪽에 대한 수급이 결국에는 데브시스터즈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네. 이동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죠. 게임즈만 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반
전반적인 흐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NC와는 좀 차별화된 전략들을 좀 보이고 있죠. NC가 현재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NC를 굳이 매수하기보다는 성장성 있는 그러한 게임 회사를 매수하려다 보니까 대부 시스템즈가 이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지금 대부 시스템즈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네. 했고 이제 거래량이 좀 분출했기 때문에 내일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어마어마한 뭐 폭발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여타 다른 게임주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독주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서둘러 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NC소프트와의 상관성은 조금 약하지 않겠는가 냉정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실적이 좀 확인되는 구간까지 홀딩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네.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한번 실현하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30%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또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30% 정도, 5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50%는 그 실적 확인될 때까지 좀 들고 가시고 오히려 팔아는 50%가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 시스터즈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실 오늘 3개 종목들 모두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